콘플레이션이라. 콘이라는 게 옥수수라는 뜻이잖아요. 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옥수수 값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푸틴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다 급등을 하지만 지금 옥수수 가격은요, 아예 콘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옥수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하면 옥수수 가격 상승률이 37.6%입니다. 와우, 37.6%면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말이 37.6%지 여러분, 37.6%가 오른다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원 하는 칼국수가 13,760원 한다는 뜻이에요. 폭등의 폭등이란 뜻입니다. 진짜 푸틴의 저주가 맞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올해 1월 3일 날, 쉽게 말하면 옥수수 값이 부셸당 589.25센트였습니다. 589.25센트면 이게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5.89달러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5.89달러, 그죠? 부셸당. 그런데 4월 19일 현재는요, 8.11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811.25센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폭등했잖아요. 37.6%가 급등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정도는요, 2012년에 8달러 49센트, 849센트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지금 그때를 닮아가고 있어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데는요, 당연히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여기에 옥수수가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를 수출하는 물량이 전체 세계 수출의 4위 정도 되고요, 무려 말입니다 13.2%를 차지합니다. 13.2%.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옥수수를 수출할 수도 없어요. 항구라는 항구는 러시아군이 다 막고 있고요. 특히 동부 지역은요, 마리오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이 됐다. 결국 러시아는요, 동부 지역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거기에 괴뢰 정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러시아의 속셈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한국까지 다 장악을 해서 말입니다. 한국까지.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거든요. 항구가 막혀 있어 보세요. 어디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매번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구가 막혀 있으니까 옥수수 수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옥수수 수출도 안 되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철도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옥수수 파종 시기를 넘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옥수수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부지방, 여기는 가뭄이 지금 지난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줄은 상태예요. 만약에 파종 시기까지 늦춰져서 만약에 파종 시기를 놓친다 이러면 이거는요 물가에 대한 폭등, 어쩌면 당연하게 올게 될 겁니다. 콘플레이션 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의 주식이 쌀이에요. 제2의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제3의 주식이 옥수수라는 사실을 아세요? 옥수수도 1년에 소비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의 주식인 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61%나 지금 61만 톤 48.4%나 수입하고 있고요. 러시아로부터는 18만 톤 14.4%나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 가격은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루마니아가 13톤인데 10.4%예요. 나머지 캐나다, 불가리아, 미국, 기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밀가 폭등이라는 이야기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는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담당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러시아는 옥수수에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23만 톤인가요? 10.1%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요. 14만 톤, 쉽게 말하면 6.2%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1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못하는 것을 다른 수입처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는 세르비아 60만 톤인데 26.4% 여기 더 늘린다? 못 늘립니다. 미국이 51만 톤 22.5% 못 늘립니다. 브라질로도 못 늘립니다. 불가리아도 못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옥수수 가격 우리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옥수수 가격. 그러면 여러분 쌀 외에 밀, 옥수수 이렇게 만약에 폭등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밀이나 옥수수는요.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료용 밀, 가공용 옥수수 이렇게 써놨잖아요. 실제로 사료용 밀도 있고요. 사료용 옥수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줄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공용 같으면 가공용 식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제품 같은 거. 여기다가 과자류. 이거 뭐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넣어서 만드는 빵들도 다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다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빵집 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사료 생각을 해보세요. 닭의 사료, 돼지의 사료, 소의 사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육류 제품까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육류 제품은요. 계란도 올라가고 닭고기도 올라가고 돼지고기도 올라가고 소고기도 올라가고 치즈도 올라가고 우유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물가 심각한데 지금 콘플레이션 때문에 이어지는 물가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이나 옥수수의 자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밀에 대한 자금률은 2020년에 0.8%밖에 안 되고요. 옥수수에 대한 자금률도 3.6%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최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보이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는 치솟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특히 말입니다. 외식 물가의 상승률 저는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는요. 460여 개 제품의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많이 빠져 있어요. 거주비도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지만 외식 물가는 지금 제대로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반영하지도 못할 거라 통계청 조사를 저희가 못 믿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못 믿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3월에 외식 물가가 6.6%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콘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과한 어떤 분석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축산물이 유발시키는 인플레이션, 저는 이미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푸틴의 저주는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획재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한적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제한적이 아닌가 하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거고요. 이게 수입선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수입선을 바꿔서 물량 늘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적이 아니라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는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앞으로 물가 상승은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